일단 32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내일 이야기할 내용은 물리 단원 처음부터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오해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 얘기, 역학 얘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본을 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단 첫 시간에 거의 지금 우리 첫 타임의 거의 대부분을 좀 상황을 설명하는 법칙을 설명하는데 좀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교재 볼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칠판에 쓰는 거 하나하나 다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떤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이도 있고 속도도 있고 뭐 질량도 있고 무게도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잴 수 있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정말 쉽게. 그런데 그런 잴 수 있는 물리량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방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요. 뭐 그것을 각자 뭐 스칼라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른다 어려운 말은 빼고요.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 것, 방향을 포함한 것 도대체 뭔 소리야? 방향을 포함하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질량이 있겠네요. 방향을 포함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힘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질량은 방향이 있어? 뭔 소리야? 질량은 그냥 질량이지. 질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질의 양이야. 양이 어느 방향으로 맞냐?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주는 방향, 힘을 받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예시가 무엇이 더 있느냐라는 거는 뭐 굳이 쓰자면 방향, 길이라고 하는 것도 방향이 없고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방향이 없고 등등등 너무 많죠. 방향을 포함한 것에는 속도, 가속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가 뭐가 다른지는 이제 설명할 거예요.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 그리고 어떤 물체의 변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동 거리는 일단 방향을 포함하지 않은 변위는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인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뚝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김포 시민이 아니에요. 저는 저기 시흥이라는 데 살고 있고 시흥에서 저는 여기까지 출근할 때 한 1시간 조금 안 걸려요. 그냥 1시간이라고 할 건데 이따가 다시 내가 여기까지 저기 우리 집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학원을 B라고 할게요. 우리 집은 실제로는 조금 더 남동 쪽에 있지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학원까지 직선 거리로는 대략 한 30km 조금 안 돼요. 직선 거리로 하면. 그런데 내가 그럼 직선으로 뚫고 올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길을 쭉 돌아오면 실제 운전하는 거리는 한 45km. 근데 계산하기 쉽게 50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내비를 찍고 오면 한 50km 정도 떠요.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내가 오늘 출근할 때 나의 이동 거리는 얼마인 거야? 50km인 거야. 나의 변위는 얼마인 거야? 뭐 북쪽으로라는 말을 포함해야 되지만 그냥 필요 없고 변위는 30km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이해됐어?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전에 오늘 여기 김포 PGA 밖에 수업이 없어요. 그럼 이 수업 끝나고 뒤에 이제 또 클리닉 하고 그러고 전에 또 집돌이기 때문에 다시 집에 침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한 밤 10시쯤 되면 집에 침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와서 학원에 왔어.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 그럼 오늘 나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100km야. 괜찮아요? 나의 오늘 이동 거리는. 그럼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 그럼 나의 변위는 얼마야? 60km야? 아닌 거예요. 나의 변위는 얼마야? 0인 거죠. 0인 거야. 위치가 안 변했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어쩌라고.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뭔만 이해됐어? 나의 변위는 내가 왔다가 다시 갔어? 근데 그러면 왔다 갔다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 이때는 30km만 생각하고 이리저리 돌아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돌아갔을 때에는 다시 60km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그 물체 빠르기 어떤 물체가 어떠한 빠르기로 움직이느냐도 속력과 속도 두 가지가 있고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초딩 때부터 주입식 교육 당했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거속시 떠오르잖아요. 됐어? 속도는 뭐야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변위예요. 위치 변화. 자 그러면 이동거리 즉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포함한 겁니다. 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를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혼용해서 썼지만 엄연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 출근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출근할 때의 평균 속력 내가 오늘 출근할 때의 평균 속력은 50km/h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시간에 50km. 그런데 나의 오늘 출근할 때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30km/h야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값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더. 단위 환산해야 되는데 요런 경우 10m/s를 몇 km/h냐라고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거야? 그냥 결과를 외울까요? 36이에요. 10m/s는 36이야. 보여드릴게요. 봐봐. 10m/s라는 말 자체가 뭐야? 1초에 10m를 간다는 거야. km/h는 뭐야?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냐야. 괜찮아? 괜찮아요? 그러면 1시간은 몇 초인가요? 3600초죠? 와 진짜요? 설마요? 몰랐어요. 이러신 분 없을 거야. 1시간에 3600초야. 그러면은 1초에 10m를 간다는 건 3600초 동안 36,000m를 이동하는 거네. 그럼 1시간 동안 36km.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적어. 일단 적어보세요. 한번 싹 적어. 32페이지 맨 왼쪽에 조금 빈칸이 있으니까 적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도 적을 게 많습니다. 근데 적을 게 많은 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유나은 씨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괴롭히는 존재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지 뭐 아주 솔직하게 면전에 대고 당신은 날 괴롭히는 존재야. 딱 얘기해 주시면 참 그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또 순수한 그죠? 또 좋죠. 근데 우리 반은 16명인데 15명?
정씨가 제일 많네요. 김씨가 저 포함해서 셋밖에 없네요. 김씨. 그다음에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건 잘 모르죠. 뭐 막 그 무슨 김씨, 무슨 정씨 이런 거 잘 모르죠. 이 뭔지는 아세요? 뭐 안동 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주 김씨예요. 외우란 뜻이 아니에요. 전주 김씨. 전주 김씨 중에 그럼 유명한 사람 혹시 누구 있는지 아시나요? 전주 김씨 중에 서진 씨는 무슨 김씨? 안동 김씨 유명하죠. 민승 씨. 네? 무슨 김씨? 김해. 김해 김씨 제일 많아. 전주 김씨 유명한 사람 누구 있냐면 저 북쪽의 삼부자가 전주 김씨예요. 북쪽의 삼부자 누군지 아세요? 그죠? 그분 그 중에 이제 둘은 저기 같습니다. 그렇죠? 같고요. 제일 막내가 이제 막내라고 해야 돼? 아니죠, 그죠? 그 삼부자 이제 제일 마지막이 지금 변의예요, 변위. 변위 위치 변화 변위. 그래서 백두혈통 그래서 백두혈통이고 당연히 아니야. 나 당연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주 김씨 중에 또 유명하신 분 누구 있냐면 저기 아세요? 김풍. 뭔가 체형이 비슷해. 하지만 족보상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그냥 우연찮게 뭔가 체형이랑 이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이번에는 또 우리가 좀 한번 깊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상황을 그려볼게요. 탁자든 책상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곳에 화분이 있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화분이 이제 뭐 상자인지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화분은 그러니까 지금 정지에 있는 혹은 이 칠판에 있는 요 지우개 정지에 있는 지우개 정지에 있는 화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물어봅시다. 이 지우개 화분은 힘을 받을까요? 안 받나요? 그러니까 힘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건씨 뻐끔뻐끔했으니까 힘을 받고 있어요. 무슨 힘을? 중력을. 근데 왜 중력을 받았는데 안 움직이나요? 말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요. 장난이고요. 지금 제가 방금 질문한 이 상황은 사실은 이제 좀 오해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좀 약속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얘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그냥 손을 들어보세요. 힘을 받는다. 힘을 받아요. 아니, 지우개가 정지에 있는 지우개 정지에 있는 화분은 힘을 받는다. 힘을 안 받는다. 여기 그럼 뭐야 지금 12분은 지금 꺼져. 네가 뭐 손들라고 내가 손드는 존재야? 이런 거야? 뭐야?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정지에 있는 녀석은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화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런데 왜 중력을 받음에도 화분은 지우개는 가만히 정지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책상 혹은 칠판이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수직항력이라고 하지만 그런 건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떠받치는 힘이 있고 그 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화분의 지우개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떠받치는 힘이 더 크면 불가능합니다만 알아서 쭉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럼 어떤 물체든 간에 중력을 안 받는 물체가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이 지구에. 우주에서도 중력은 작용하니까 중력을 안 받는 물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묘사하지 않은 각종 힘들이 많이 있어요. 마찰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뭐 등등등 막 엄청 많아 작용하는 힘이. 우리는 근데 그것들을 항상 다 얘기할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시를 들면 뭐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해요.
근데 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팽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했어? 나 말하고 있어. 나랑 사운드가 겹쳐서 못 들었어. 하여간 줄이 팽팽하면 그냥 줄이 멈춰있다, 팽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청팀의 누구는 얼만큼의 힘을 줬고 마치 그쵸? 찐따 화법처럼 막 분석하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최종적인 상황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죠? 최종적인 상황. 우리는 그것을 최종적인 힘의 모든 힘을 계산한 상황, 그것을 알짜 힘 혹은 힘의 합력이라고 부릅니다. 알짜 힘 내지는 힘의 합력. 그러니까 뭔 소리야? 중력하고 떠받치는 힘이 같으니까 그거 그냥 상쇄시켜. 계산하지 마.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에 남아있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 화분이 정지해 있는 이유는 알짜 힘이 0이니까 힘의 합력이 0이니까 정지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힘의 합력, 알짜 힘과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계산한 최종값. 줄다리기에서 청팀에서 뭐 민식이는 뭐 얼마큼으로 땡기고 뭐 형식이는 뒤로 밀고 뭐 연병할 그거 다 계산한 줄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알짜임 힘의 합력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어져요. 여태까지도 재밌었죠? 어라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어라는 건 반말이지만 저를 아마 젊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상황이 두 가지죠. 어떤 물체에게 작용하는 모든 힘, 알짜 힘이 0인 경우. 두 번째, 모든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즉 힘이 작용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 위에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 두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야. 알짜 힘이 0이면 윤호씨,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뭐 할까요? 정지. 그럼 이제 질문은 여기 진짜 본격적인 질문이 뭐야? 정지만 합니까?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한다. 그러면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하필 나일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아니오만 답하면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다? 알짜 힘이 0이어도? 그럼 이거 또 질문. 이때 손 안 들으면 제가 가서 무작위로 할 순 없겠죠, 그죠?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반드시 정지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잘 얘기하셨어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할 수도 있지만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 운동하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야. 아니 어떻게 정지는 더 얘기할 게 없어. 그치? 정지는 다 이해됐죠? 그러면 힘을 주지 않았는데 등속 직선 운동한다? 예시를 들면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우주에서 내가 만약에 야구공을 이렇게 던져요. 3m/s. 야구공을 3m/s로 던지면 이 야구공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3m/s로 날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외계인이 와서 톡 치고 가지 않는 이상, 그죠? 3m/s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100년 뒤에도, 1억 년 뒤에도, 100억 년 뒤에도 계속 3m/s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 아니 네가 야구공을 던질 때 힘을 줬잖아. 우리는 던지는 중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난 다음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든 뭐 어떻게 던지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내 손을 떠난 다음부터는 야구공은 영원히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한다라는 건 사실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어. 한 4살짜리, 5살짜리 애도 말을 잘 표현 못할 뿐이지 아까 단어를 까먹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할 수도 있지만 등속 직선 운동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하기도 한다. 즉 결론, 잠깐 중간 결론. 물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움직이냐 정지하냐라는 건 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물체에게 힘을 줘야지 움직여. 아니야. 힘을 주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즉 물체의 운동과 힘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는 힘을 주었냐 안 주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뜻인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R자임이 0이 아니면 힘을 작용하면 그럼 어떻게 돼? 이 녀석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알죠? 잠깐만요. 자, R자 힘이 0이 아니면 물체한테 힘을 주면 모양 또는 모양이나 올 운동 상태가 변해요. 또는이지. 또는은 뭐야? 올이 아니잖아. 올 맞아? 죄송해요. 그죠? 운동 상태가 그죠? 변합니다. 모양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해요. 모양이 변하는 거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잠깐만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물체의 속력, 빠르기 아니면 운동 방향 둘 중에 둘이 변합니다. 모양이 변하는 거는 찰흙에게 힘을 주면 찰흙의 모양이 변해요. 그죠? 유리컵을 벽에 던지면 유리컵이 깨져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굴러오는 공을 찼더니 공이 굴러오는 방향으로 다시 굴러가요. 야구공을 배트로 쳤더니 야구공이 날아가요. 이런 것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킥 밟았더니 멈췄어요. 그런 게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R자임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힘을 주었을 때에는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 그 중에서 먼저 집중하는 건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 빠르기 또는 방향이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한번 또 다시 정리. 물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는 힘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줬냐 안 줬냐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아니고 힘을 안 주면 운동 상태가 안 변해.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움직이던 야구공 아까 던진 3m/s는 계속 3m/s. 힘을 주면 그것이 변해. 운동 상태가 변해.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진짜 여러분들 배려심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난 쉬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저를 그래서 너무 배려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벼우니까 이 앞에서 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이 몸집 발집, 그치? 야구공 던지는 신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살을 빼야 돼. 살을 빼야 돼. 좀 살을 빼야 돼. 그치? 한 15kg 빼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의 방법. 운동 상태가 변해. 방향은 일단 두고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상황.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 힘을 주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속력은 언제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힘을 주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자, 일단 먼저 쓰고 설명해 봅시다. 어떤 녀석의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다면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시를 그림을 그려보면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내가 밀어요.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계세요. 뒤에서 밀어드려요. 계속 힘을 줘요. 리어카는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굴러 넘어지든 상관 안 하고 계속 밀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괜찮아요? 됐어. 일단 여기서 뭔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일단 잠깐 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 속력이 감소하는 거. 어떤 녀석의 운동 방향. 힘의 방향이 반대라.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라면 속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도의적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할아버지 리어카 끌고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매달려요. 그럼 안 되지만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겠죠. 됐어요? 됐어. 매달리면 느려지는 거야. 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할아버지 리어카를 내가 밀어주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지 않나요? 할아버지 리어카를 처음에 밀 때에는 정지해 있을 때 밀어드리니까 처음엔 좀 힘이 들어요. 으차 해서 밀어. 됐지? 그리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갈 때는 힘을 주고 있지만 속력이 일정한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둘 다 힘들게 리어카를 밀고 가는데 그렇다고 리어카가 계속 빨라지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놓친 게 뭐냐면 이 바닥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레와 리어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 그리고 할아버지랑 내가 미는 힘, 그 두 힘을 계산했을 때 알짜임이 0이 된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의문이 생겼다면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좀 계산하고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봅시다. 속력이 변하네. 그런 속력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해요. 속력이 변하는 것은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도의 변화, 죄송해요. 가속도는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 속도가 변화했느냐, 얼만큼 속도가 변화했느냐. 왜 리우 씨 왜? 뭐가 웃겨요? 제 생김새? 적응할 때 됐잖아, 그죠? 아무리 봐도 웃겨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속도 변,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거고 가속도 방향을 포함한 거예요. 가속도 방향을 포함한 거예요. 시간의 단위는 보통 세컨드, 속도의 변화는 미터 퍼 세크,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쓰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씁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일단 해석을 해드릴게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다시 쓸게. 아니 지울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만약에 3m 퍼 세크 제곱이야 라는 말이 있다면 이것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3m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초마다 속도가 3m씩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3m 퍼 세크씩 변화한다. 1초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알아. 어렵다 했잖아. 할 수 있어. 그죠? 유빈 씨, 많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죠? 무조건 기세로 가는 거야. 그죠? 어렵다고 해도 안 어렵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죠? 하은 씨, 많이 어려워요? 아니죠. 좋아요.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하율 씨 어려워요? 아니죠. 그죠? 좋아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또 짚고 가야 되는 건 방향을 포함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방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그것을 그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윗방향, 아랫방향은 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냥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한 번만 더 써봅시다. 만약에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다. 보통 플러스는 생략하긴 하지만, 그리고 마이너스 5m/s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얘는 1초마다 속도가 2m/s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뭐예요? 방향이고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해요. 증가. 그지? 그리고 2m/s는 1초마다 2m/s씩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이너스 5m/s 제곱은 뭐야? 1초마다
1초마다 속도가 5m/s씩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감소 5m/s 1초마다 5m/s씩. 그러니까 5m/s 제곱은 1초마다 5m/s씩 변한다. 그렇지? 근데 증가냐 감소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정리해 보시면. 오늘이 뭐야? 오늘이 휴일? 휴일?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일주일 한 거네. 일주일. 그지? 우리 저번 주 이날 제가 처음 들어왔었네요. 진짜 시간이 안 가죠? 그죠? 진짜 안 가. 그죠? 방학 때 서머 캠프로. 제가 학생 때는 저는 그 이런 썸머 캠프, 윈터 캠프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단과 학원도 많지가 않던 시대여서 이제 종합반이라고 해서 종합학원 어떤 학원에 가면 국영수가 사회를 다 배우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모친이신 박지영 씨께서 이제 저를 이제 예비 중1 때, 그러니까 초6 겨울 때 그 이제 세일 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 이제 종합반에 넣었어요. 거기도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예비 중1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마 삐뚤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증오심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죠.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건 이제 참 재밌는 건데, 근데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건 x축에 따른 y축의 변화로 읽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 일단 그래서 두 개를 나타낼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기호로 보통 s, 시간은 t라고 하기 때문에 st 그래프라고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오른쪽은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는 v, 시간은 t로 놓기 때문에 vt 그래프라고도 많이 해요. st 그래프와 vt 그래프를 가지고서 왼쪽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왼쪽에서 이야기했던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속력이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거나 속력이 감소하거나. 책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노란색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경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는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 파란색으로는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를 그릴 거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자, 일단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 속력을 3m/s라고 가정해 본다면 3m/s는 뭔 소리야? 1초마다 3m씩 가는 거야. 1초마다 3m씩? 1초마다 위치가 똑같은 양씩 변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것에 이렇게 쭉 그리는 거야. 뭔 소리냐면, 똑같은 시간마다 요만큼 세 칸만 그릴게요. 3m, 3m, 3m. 똑같은 만큼씩 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속력이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위치가 조금 변해, 좀 많이 변해, 개 많이 변해, 존내 많이 변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위치가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속력이 감소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변해. 많이 변해, 조금 변해, 개 조금 변해, 존내 조금 변해.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점점 위치의 변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ST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기울기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어려운 말 빼면 그냥 가로분의 세로야. 가로는 시간, 세로는 위치의 변화니까 그것을 줄여서 변위라고 하면 되겠죠. 시간분의 변위가 뭐라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는 속도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판수할 때 별표 유치해서 잘 안 치는데 너무 중요해요. 기울기는 속도예요. 단 S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는 또 달라. 여기서는 또 다릅니다. 자, 기울기가 도대체 선생님 기울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필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야, 진짜 배워야겠네. 에너지가 진짜 제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우, 저 배워야 돼, 진짜. 일단 노란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매 순간마다 1, 2, 3, 4초라고 한다면 0, 1, 2, 3초라고 한다면 계속 기울기가 일정해요. 괜찮아요? 빨간색 그래프는 완만 급해져 점점 졸래 많이 급해져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네. 파란색은 엄청나게 급하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형태. 그래서 파란색은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됐어요?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속도니까. 됐어요? 그죠? 기울기가 속도.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네. 속도가 일정한 건 어떻게 그려? 그럼 속도가 세로축의 속도니까 속도 일정한 거죠. 속도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죠. 원점에서 꼭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속도 증가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기울기라고 하는 건 똑같은 시간 동안 그렇죠?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를 얘기하는 거네. 얼만큼 속도가 변했느냐. 똑같은 시간 동안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게 뭐였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 가속도였어요.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계속 외우는 거야. 그치? 왜?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일단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답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저 선생님은 갑자기 제가 또 정신을 잃고 또 딴 얘기를 갑자기 할 뻔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봐야 되는 건 이 그래프의 어떤 밑넓이. 그래프의 밑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요 면적, 요 밑넓이. 그래프의 밑넓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이겠죠. 굳이 써야 될까? 그래도 써봅시다. 속도 곱하기 시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봐. 속도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거속시에서 생각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이동, 위치 변화였으니까 변이었으니까 이 밑넓이는 위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위치 변화가 변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풀어서 쓰겠습니다. 자, 밑넓이가 위치 변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잠깐 3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는 지금 놓치시면 좀 곤란해요.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노란색은 기울기가 0이에요. 괜찮아요? 노란색 그래프는 지금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기울기는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한 번 더. 빨간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에요.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는 가속도가 플러스야. 가속도가 플러스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인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파란색은 기울기가 음값, 마이너스 값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맞아. 저거 보시면 됐나요? 정진우 씨 괜찮아요? 내가 근데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지? 내가 뭐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치? 당신들은 모르지? 그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잠깐. 계속 반복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얘기가 지금 일단은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잖아. 이걸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어떻게 적용하냐랑은 별개로 지금 말한 거는 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괜찮아? 그죠? 다 이해되신 거죠? 그죠? 반복해서 일단은 이것들을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번 싹 지울게요. 괜찮아요? 다 지워도 돼요? 다 지워도 돼요.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문제 예시를 좀 내봅시다. 문제 예시. 자, 문제 예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안 지웠네? 좋아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고요하네요. 자, 그래프를 해석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당연히 파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T 그래프,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ST 그래프인데 기울기를 가속도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풀리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ST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말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ST 그래프에서 밑넓이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를 해석할 때 통합과학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는 제가 그런 분이 일단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선행으로 이미 저는 물리 1을 다 했는데요. 뭐 아니면 물리 고등 물리를 좀 했는데요. 하면은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통합과학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그래프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실수가 없어집니다. 구간으로 나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네 VT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속도 시간 VT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누면 5초 10초라고 하고 이때는 뭐 속도를 얼마로 할까요? 20m/s 라고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그죠? 구간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을 딱 봤을 때 몇 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직관적으로. 그 정도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구간으로 0에서 5초까지 그지? 0에서 5초까지 5에서 10초까지로 나눠본다면 0에서 5초까지를 속도와 관련돼서 써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0에서 5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하는 5에서 10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됐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떠올라야 되는 우리가 아까 여기는 지워졌지만 적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밑에다 쓸게요. 0에서 5초 동안은 알짜 힘이 0이야 아니야?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0이 아닌 거야. 힘이 작용하는 거야. 5에서 10초까지는 알짜 힘이 0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근데 왜 그렸어? 모르지 뭐. 왜 그린 거야? 몰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파란색을 쓸게요. 퀘스천 1 하면은 퀘스천 1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0에서 5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는 5에서 10초 동안보다 10초보다 크다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럼 이것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예요. 왜? 0에서 5초 동안은 0이 아니야. 5에서 10초 동안에 작용한 힘이 0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0에서 5초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3초일 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8초일 때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해도 3초라고 해서 이 순간을 졸래 막 후벼 파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3초는 0에서 5초 범위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8초를 막 후벼 파는 게 아니고 8초는 5에서 10초 범위 안에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퀘스천 2. 3초일 때 질문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3초일 때 가속도는 얼마야? 그냥 우리 배운 거 가지고 3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일까? 3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일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3초일 때 가속도. 그럼 일단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공식을 외웠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 속도가 변화했느냐 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3초일 때를 물어봤다고 해서 시간에다가 3초를 넣는 게 아니야. 왜? 0에서 5초까지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초는 0에서 5초 구간, 즉 5초 동안. 됐어? 5초 동안 속도가 0에서 20으로 얼만큼 변했어? 20m/s 변했어. 그런데 증가했으니까 그때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야 라고 써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이지랄 하면 안 돼. 선생님 보니까요 3초일 때는 그러니까 3분의 20 하면 안 된다고. 3분의 20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딱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3초일 때는 속도가 12m/s고 그럼 3분의 12는 4인데요? 3초일 때 12m/s가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가속도 4를 이미 계산한 거예요. 그게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게 4라는 가속도를 대입하는 거고, 그럼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구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 물어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10초까지 0에서 10초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동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밑넓이로 구하라. 이거는 뭐 구간이랄 게 없죠. 첫 번째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 밑넓이, 두 번째 구간에서의 밑넓이를 계산식을 제가 써야 되나요? 참 짜증나네요. 첫 번째 삼각형 그러면은 그냥 사다리꼴로 해도 되잖아. 사다리꼴로. 그죠? 10 더하기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해서 150m 맞아요? 틀리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비웃지 마시고. 당신들도 늙으면 이렇게 돼요. 됐어? 150m 맞죠? 그죠? 첫 번째 구간에서 움직인 게 50m. 그 다음에 100m 움직였으니까 150m다. 됐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본격적인 오늘 내용 나가봅시다.